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업계 원가 낮추기 경쟁이 거세다는 취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조 원가를 낮춘다고 하면 그 가성비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 최고의 성능을 갖춘 제품보다는 그 가격 대비 무난한 제품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같은 기술도 낮은 가격에 구현하고 최고의 기술과 접목해서 말 그대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업계 최고의 제품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칩 시장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데요. 이 최첨단 미세 공정이 극단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그 R&D 제작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있습니다. 이 원자재 난, 공정 엔지니어 난까지 발생하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다 비용 부담입니다.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은 항시 일어나지만 기술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빨라지면서 잠시만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최근 그 AMD가 인텔의 그 하이브리드 코어 채택을 두고 품평을 한 적이 있음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이 왜 스스로 하이브리드 코어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타사, 경쟁사가 타사 제품을 두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게 눈길이 갔었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코어를 채택한 CPU는 인텔의 엘더레이크입니다. 이 펩 겔싱어가 그 엘더레이크의 성능을 자신하면서 AMD가 리드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이를 두고 그 AMD의 그 마케팅 책임자는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의 하이브리드 코어 채택은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전력 효율을 좋게 만들고 다이 사이즈를 이전보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 하이브리드 코어를 채택했다는 것이죠. 최근 그 프로세서 제작 방식을 보면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프로세서로 만들고 메모리까지 함께 붙이는 게 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프로세서 크기와 복잡도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미세 공정 발전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서 MCM, 멀티칩 모듈이 해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MCM 구조는 결국 최근 급속도로 발달한 미세 공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칩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단일 칩 형태로 제작하게 되면 수율 부진, 수율 악화로 제작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칩의 향상된 성능과 수율, 단가 등을 두루 생각해 본다면 MCM으로서 칩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수순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제일 처음에 AMD가 이 방식, MCM 방식을 채택했고, 인텔, 애플 등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MCM 구조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칩 포트폴리오,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점점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반도체 미세 공정의 발전보다 프로세서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하나의 다이로 된 모노리식 프로세서의 제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세 공정 웨이퍼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CPU 제조사들이 여러 개의 다이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고 AMD의 경우는 이제 GPU에도 MCM을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NVIDIA RTX 40 시리즈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게 비싼 이유가 모노리식 제작 방식에 따른 것이란 외신의 분석도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그 설계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격의 문제 때문에 AP 성능 향상 쪽에 그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크게 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류 설계 업체인 애플 같은 곳에서 트랜지스터 수의 증가를 늦추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파운드리 최신 공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미루는 방식으로 비용 확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최신 노드 적용에 따른 칩 성능 체감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값비싼 노드 적용에 따른 편익이 줄어들어 팹리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팹리스들이 비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애플이 중국의 낸드 업체 YMTC 제품을 테스트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비용 관점 이슈입니다. 스마트폰 업체 간의 최고 프리미엄 라인에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한 쪽이 그 보급형 제품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YMTC 낸드 성능이 괜찮다면 애플로서는 구매선 다각화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 정부와 의회 쪽에서 YMTC 낸드 탑재에 대해서 애플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결정이 또 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비용 관점에서 이런 이슈를 조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삼성이 이제는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미디어텍 AP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같은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 도약도 깨야 되는데요. 제조 파트인 파운드리에서 TSMC를 제대로 압박하면 팹리스의 원가 부담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TSMC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이 한때 그 IBM의 CPU, 엔비디아의 암페어 GPU, 퀄컴의 최고 프리미엄 AP를 수주하면서 TSMC 압박이 제대로 되는 듯 했지만 다시 잡았던 고객을 TSMC에 일부 내주면서 팹리스의 고민도 같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개발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TSMC에 얹어줘야 할 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분발이 원가 경쟁에서도 키가 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